이어서 합시다. 14페이지. 이제 사이값 정리로 갑시다. 하루에 한 단원씩 했는데 이 단원이 좀 짧아서, 근데 어차피 이 단원 뒤에 문제풀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몇 문제 푼다고 생각하면 좀 더 합시다. 그 다음 단원까지. 알겠죠? 괜찮죠? 힘들어요? 보자. 사이값 정리. 방금 했던 게 무슨 정리라고요? 최대최소 정리. 최대최소 정리 조건 두 가지. 뭐라고요? 닫힌 구간. 두 번째, 연속. 결론,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였어요. 알겠죠? 이번에는 사이값 정리합니다. 사이값 정리.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 사이에 어떤 값이 존재한다. 뭐 이런 거예요. 알겠죠? 얘도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써보세요.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그 다음에 FA랑 FB가 다르다가 조건이에요. 얘는 뭐 굳이 따지면 세 개이긴 한데 쓰면 그냥 두 개로 얘기하려고 해요. 닫힌 구간 연속. 뭐라고요? 닫힌 구간 연속. 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양끝 값이 다르다예요. 이해되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데 양끝 값이 달라야 돼요. 이렇게. 요게 조건입니다. 결론이 조금 길어요. 어떻게 되냐면 K라는 애가 있어요. K라는 애가. 이 K는 어떤 애이냐면 FA랑 FB 사이의 수예요. 사이에 아무거나.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 1하고 3 사이에는 아무 숫자. 이해되죠? 에 대해서 FC는 K인 C가 존재한다가 사이값 정리예요. 정확하게 이 C는 A하고 B 사이에 있는 C겠죠. 요 사이에 있는 C. 길죠? 다시 사이값 정리는 닫힌 구간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양끝 값이 달라야 돼요. 스타트가 달라야 돼요. 스타트와 끝이 달라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죠? 이제 저 뒤에 걸 해석해 볼게요. 뒤에 거는 뭐냐면 여기가 FA고 여기가 FB예요.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 어떤 K가 있을 거예요. 요 사이에 K가. 그러면 이 K가 FC가 K가 되는 이 C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선 그으면 만났나 이 얘기예요. 요 놈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 C는 당연히 뭐 요 A, B 함수 사이에 있는 요 구간 내에 있는 C일 거고. 이해됩니까? 다시 그냥 뭐 이렇게 생기먹은 애가 있으면 요 사이에 선 그으면 요거랑 요 선 사이에 선 그으면 만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서 쓰면 FA와 FB 사이에 있는 K에 대해서 FC가 K가 되는 C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표현이 어렵죠. 알겠죠? 그림으로 이해하면 편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시험에서는 글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저 글을 외우셔야 돼요. K는 FA와 FB 사이 함수값 Y값 그 K에 대해서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C FC가 K가 되는 C가 존재한다. 이해돼요? 따라와요? 외워집니까? 외워봅시다. 조건 몇 가지? 조건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닫힌 구간 연속, 두 번째는 양끝 값이 다르다예요. 써줄까요? 폐구간 연속이 첫 번째 조건이고 양끝 값이 다르다가 두 번째 조건이에요. 말로 외우면 좀 편해요. 나는 그러더라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수트는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야 돼요. 저 정리는 사이값 정리. 그래서 사이값 정리예요. 사이에 있는 값이 있다. 존재한다. 뭐 사이값 정리. 다시
첫 번째 조건 뭐라고요? 닫힌 구간 연속. 두 번째 뭐라고요? 양끝값 다르다. 결론은 FA와 FB 사이의 K에 대해서 뭐라고요? FA와 FB 사이에 있는 K에 대해서 FC는 K인 C가 존재한다. 뭐라고요? FC는 K인 C가 존재한다. 다시 FA와 FB 사이의 K에 대해서 뭐라고요? FA와 FB 사이의 K에 대해서 어떻게? FC는 K인 C가 있다. 존재한다.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그려졌는데 그으면 만나야 된다. 근데 당연히 요 것보다 넘어서는 요 위에는 안 만날 수도 있겠죠. 요것보다 아래에 있는 요 아래는 안 만날 수 있어요. 요 양끝값 사이에 있는 K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사실 중요한 건 사이값 정리가 아니고요. 사이값 정리 변형이에요. 지금 쓸 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는 이유는 뭐 증명하지 않아요. 증명하지 않습니다. 되는 이유는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 첫 점이 있고 여기 끝점이 있어요. 연속이에요. 연결해야 되잖아요. 연속이니까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애랑 만날 수밖에 없겠죠. 이해돼요? 그런 의미의 정리예요.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사이값 정리의 변형입니다. 쟤를 말도 복잡하고 못한 데 쓰냐 라는 건데 사이값 정리 변형이 중요해요. 써보면 fx가 앞에 거 똑같아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닫힌 구간 연속 쓰세요. 두 번째 조건이 근데 바뀌어요. 양끝값이 달라야 돼요.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두 개를 곱해서 음수가 돼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양끝값의 부호가 달라요. 이해되죠?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닫힌 구간 연속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부호가 달라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이해되나요? 결론. 이해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해하려고. 결론은 뭐냐면 근이 존재한다. 가 결론이에요. 근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근이 뭐예요? 언제 쓰는 말이죠? 근? 어디에서 쓰는 말이죠? 방정식. 방정식에서 근 구하죠. 근이라는 게 뭐죠? 0되게 하는 x값이 근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함수긴 한데 근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0이에요. x는 0이에요. y는 0이에요.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아래쪽에 있어요. 두 개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를 지나가요? y는 0을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요 놈을 우리가 근이라고 부르잖아요. 방정식에서 근 찾는 거, 해 찾는 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거 하려고 만든 정리예요.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해돼요? 이런 짓을 왜 하냐면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건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래프로 그릴 수 없는 함수, 아주 복잡한 함수들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근을 우리가 꼭 찾고 싶은데 그리기도 어렵고 계산하기도 어려운데 근을 어떻게 찾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 함수가 연속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슈퍼컴퓨터로 데이터를 막 집어넣어봐요. 그래서 0.1을 넣었더니 플러스가 나와요. 0.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가 나와요. 연속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왔네? 그럼 그 사이에 근이 있어야겠다. 간격을 좁혀보는 거죠. 0.15, 0.17 이렇게 간격을 계속 줄여요. 이해돼요? 그래서 근에 대한 근사값을 찾아냅니다. 오차가 최대한 적게끔. 예를 들어 멀리 우주선 쏴야 돼요. 몇만 킬로, 몇십만 킬로 막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도착하는 지점이 정확하게 포인트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정리예요. 근데 제도 문제로는 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나오냐? 모의고사,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한 개로 나온다고요.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외워두면 한 문제를 맞추는 거고 최대값 정리도 외우고 사이값 정리도 외우고 다 외워두면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다 못 외우면 한 문제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문 좀 닫아줄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웁시다.
중요한 건 암기. 사이값 정리 조건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닫힌 구간 연속.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양끝 값이 다르다. 결론 사이값이 있다라고 합시다. 뭐라고요? 사이값이 있다. 사이값 존재한다. 됐죠? 두 번째 사이값 정리 변형은 뭐예요? 변형 뭐예요? 닫힌 구간 연속. 두 번째 부호가 다르다. 결론 근이 있다. 왜십니까? 사이값 정리 첫 번째 뭐라고요? 닫힌 구간 연속. 두 번째 뭐라고요? 양끝 값이 다르다. 결론 사이값이 있다. 변형 첫 번째 뭐라고요? 닫힌 구간 연속. 두 번째 부호가 다르다. 결론 근이 있다. 사이값 정리가 뭐라고요? 닫힌 구간 연속. 양끝 값이 다르면 사이값이 있다. 변형은 닫힌 구간 연속. 부호가 다르면 근이 있다. 최대 최소 정리는 뭐였죠? 닫힌 구간 연속이면 최대 최소 있다 였어요. 정리 세 가지 배웠어요. 알겠죠? 문제 하나 해봐요. 뭐 오직 한실근 예제 5번 보면 같이 해볼까요? 예제 5번 보면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는 오직 한실근 알파를 갖는데요. 이 존재하는 구간이 n-1에서 n이랍니다. 정수 n을 구해보래요. 뭐 하라는 거냐면 그냥 넣어보라는 얘기예요. 숫자 n 1, 2, 3, 4. 뭐 제일 편한 n이 얼마죠? 0이죠. 0부터 넣어볼까요? 0 넣으면 마이너스 1일 때 0부터 넣을까요? 0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죠? F0은 마이너스 2죠. F-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둘 다 음수네요. 안 되겠죠? 0 다음에 1 넣어봐야죠. 여기 1 넣으면 F0 똑같네요. F0 마이너스 2. F1은 1 더하기 2 빼기 2니까 1이죠. 부호가 다르네. 무슨 말이에요? 근이 있겠다. 어디 사이에? 0하고 1 사이에 근이 있겠네. 그럼 n은 얼마죠? n은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유제 8번 해보세요. 몇 개의 근을 가질까요?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음수. 마이너스 1일 때 양수. 0일 때 양수. 1일 때 음수. 2일 때 양수니까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근데 무조건 3개가 아니고 최소 3개예요. 적어도 3개는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뭐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5개 되겠죠. 근데 사이값 정리에 의하면 최소 3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갖는다. 뭐 n의 최대값 3개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말이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됐죠? 나머지 숙제를 합시다. 9번 숙제, 15페이지 숙제,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해서 한 14문제 있네요. 오늘 딱 좋게 금요일 주말이니까 주말 이용해서 다 풀어오시고, 알겠죠? 월요일날 못 풀겠으면 넘어가고요. 와가지고 몇 개 질문하세요. 알겠죠? 문제풀이 수업을 선생님이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하면 하거든요. 필요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든 문제를 다 풀이를 설명을 듣는 건 별로 좋진 않은데 안 풀리는 거 한두 개 정도는 설명을 들어보면 아 저런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해서 이제 좀 오개념이라고 하죠. 내가 했던 잘못된 방식을 수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고 몇 문제 다음 시간에 풀 수 있으면 풀어보고 이렇게 할게요.
20페이지 갑시다. 미분계수와 도함수. 드디어 수학의 끝이 보이죠. 미분. 너희들이 지금까지 수학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2년 했으니까 11년째 하고 있네요. 내년까지 하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 하면 12년을 하는데 뭐 대부분 그 이후로는 수학을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 12년 동안 너희들이 수학을 한 최종 목표는 미적분이에요. 수학의 최종 목표는 미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기본이 끝나고 이제 좀 수학다운 수학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개념이 미분계수와 도함수입니다. 봅시다. 근데 바로는 또 못하고요. 평균이라는 걸 먼저 좀 배울 거예요. 평균. 평균 알죠? 수학을 70점 맞았고요. 국어를 80점 맞았고 영어를 90점 맞았어요. 평균이 얼마예요? 80이죠. 다 더해서 개수로 딱 자른 걸 평균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변화율의 개념으로 해서요. 평균적으로 얼마를 변화했을까? 라는 걸 좀 얘기하는 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함수를 다루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직선 말고요. 우리는 곡선을 다루고 싶어 해요. 세상 모든 건 곡선이잖아요. 직선 없잖아요. 곡선을 다루고 싶습니다. 근데 곡선이니까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직선이면 편한데. 그래서 그냥 대충 퉁쳐가지고 직선으로 만들어버려요. 대충. 그냥 여기 A라는 지점하고요. 여기 B라는 지점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쫙 변하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울퉁불퉁 변한다고요. 근데 그냥 대충 평균적으로 얼마를 변했을까를 좀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삼각형 그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x가 얼마만큼 변했을까? 라고 새로운 기호 삼각형 씁니다.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델타 x. x가 얼마만큼 변했을까를 나타내는 변화량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 과학 배울 때 나오죠. 물리에 나오나? 뭐 과학 쪽에 델타 좀 쓰죠. 수학에서는 이제 나옵니다. 이제 처음 나와요. 수수에서. 델타 x.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y가 변하는 거니까 델타 y겠죠. 그러면 델타 x는 어떻게 되냐면 요 a에서 b만큼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델타 x는 뭐냐면 b 빼기 a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 그 다음에 델타 y는 여기는 이제 a, fa 함수 f라고 해보면 여기는 b, fb일 테니까 델타 y는 fb-fa겠죠. 그죠? 그럼 대충 여기서 여기까지 변해요. 그죠? 변화율은 그래서 그냥 어떻게 구하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 기울기로 구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 대충 퉁쳐서. 이해돼요? 그래서 예식은 어떻게 되냐면 b-a분의 fb-fa 이렇게 구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평균 변화율. 평균적으로 이 정도 변했다라는 의미겠죠. 됐어요? 됐어요? 근데 b-a가 뭐라고요? 델타 x라고요. 얘를 어떻게도 많이 표현하냐면 얘를 델타 x분해요. 이 b는 뭐냐면 이 b는 a에서 델타 x만큼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fb는 뭐냐면 f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해도 표현이 가능해요. b 대신에. 앞으로 이 표현을 더 많이 쓸 겁니다. 이해되죠? 우리는 문자가 하나라도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해서요. 나중에 이 델타 x로 이렇게 좀 줄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델타 x가 이제 변수로서 작용을 할 겁니다. 여기서 a, b는 상수잖아요. 고정된 값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바꾸는데 그때 이제 이 델타 x를 변수의 개념으로 쓸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첫 번째 배운 개념 뭐라고요? 뭐?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 그냥 이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예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쉽죠?
20페이지 유제 2번 한번 해볼까요? 20페이지 유제 2번. 도현아 촬영 잘 되고 있지? 아, 저 언제까지 저러나? 계속 막 띠링띠링 아주. 안전이 더 중요하죠. 공부가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1에서 3까지 변할 때니까 식이 어떻게 되죠? 3-1분의 F3-F1이 평균 변화율 3이다 하면 되죠. F3은 얼마죠? 9 플러스 3A 플러스 1인가요? F1은 1 플러스 A 플러스 1인가요? 두 개에서 빼면 8 플러스 2A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6 넘어가면 마이너스 2A는 얼마? 마이너스 1이겠죠? 됐죠? 어렵지 않죠? 이제 미분으로 갑시다. 미분 계수. 이제는 우리가 이 변화량이라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변화량이라는 걸 보고 싶은데 평균 변화율은 너무 러프해요. 너무 이렇게 저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차 타고 가는데 시속 뭐 60km로 달린다. 우리가 60km로만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80km로도 갔다 80km 너무 빠르구나. 뭐 65km로도 갔다가 55로도 갔다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순간순간적인 상황들도 중요한데 시속 카메라, 단속 카메라 여기 떠 있는데 나 평균 60으로 왔어요. 뭔 의미가 있어요? 그 순간 80 넘으면 찍히는 거지. 안 그래요?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들의 상황이 중요한데 이건 너무 러프하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작은 개념으로 좁혀보자 이거죠. 뭐 어떻게 하냐면 이 간격을 점점 줄여봅니다. 여기서 이제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죠. 어디까지? 어디까지 줄일까요? 극한으로 어느 정도 줄이면 좋겠어요? 0까지 줄이면 좋겠죠. 0은 아니지만 0은 아니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줄여주면 0이나 뭐 진배 없게끔 판단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렇게 줄여놓은 상태를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편한 표현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좋은 표현은 순간 변화율이에요. 아까는 평균 변화율, 이번엔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 순간적으로 얼마만큼 변화하는가 라는 거고요. 얘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균 변화율의 개념하고 이제 뭘 엮냐면 극한의 개념을 연결해서 보냅니다. 어디까지 극한을 보낸다고요? 델타 x를 0까지 보낸다고요. 0까지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했잖아요. 앞 시간에. 극한 배우면서 0까지 보내는 거 계산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가능하다고요. 0이 아니면서 0으로 보내는 거니까 약분도 가능하고 뭐 이것저것 다 가능하다고요. 알겠죠? 지금부터 이제 그래서 미분계수의 표현을 쭈루룩 써줄 건데 하나, 둘, 셋, 넷, 5가지 표현을 써줄 거예요. 5가지 표현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 익숙하게 익혀놔야 돼요. 어떤 표현으로 출제가 될지 몰라요. 5가지 표현을 알려줄 거지만 뭐 1, 2, 3, 4, 5번 중에 뭐 3번으로 나올 때도 있고 5번으로 나올 때도 있고 2번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아, 나는 3번이 편해. 나 3번만 외워놔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5가지 표현이 다 익숙해져 있어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아, 저거 미분계수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써먹을 수 있어요. 알겠죠?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에서 이렇게 씁니다. 읽을 때는 F'A 이렇게 읽어요. F라는 함수에 A를 집어넣는데 미분했다라는 표시로 여기다 다시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이게 F'A,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의미해요. 그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 리미트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 어떻게 보낸다고요? 이 델타 X를 어디까지?
0까지 보낸 거예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은 델타 y가 f 프라임 a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방금 했던 표현 그대로 써요.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A로 이 B점을 보내는 거예요. A라는 건 고정점이고요.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델타 X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해서 델타 X가 0으로 가고 A 이렇게 붙는 거죠. 여기서 A는 상수예요. 숫자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뭐 사실 선생님은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H라는 기호를 써서요. H가 0으로 갈 때 델타 자리, 이 델타 X 이거 두 개 쓰기도 귀찮다 이거예요. 세모 모양 그리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쓰긴 해요. 아마 문제에서도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하나 있고 마지막 이 B라는 점을 A로 보낸다 라고 생각해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B도 고정점이잖아요. 그죠? 여기다 문자를 넣어줘요. 그냥 여기다가 우리가 x라고 넣어줍니다. 그래서 얘를 x, fx라고 잡고 이 점을 보낸다 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b 자리에 x 넣어준 거예요. b 자리에 x 넣어준 거고요. 이 x를 a로 보내버린 겁니다. 같은 의미겠죠? 이 5개를 다 외우시면 돼요. 다 썼어요? 썼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f 프라임 a. 두 번째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세 번째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 a. 네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다섯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 a예요. 됐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f 프라임 a. 두 번째 뭐라고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이렇게 하면서 외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네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마지막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다 외우시나요? 다 외우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f 프라임 a. 두 번째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세 번째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네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다섯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외우셔요? 집에 가서 써보세요. 알겠죠? 예제 2-2번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제 이걸 활용해서 실제 미분값을 구해볼 겁니다. 2-2번 f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래요. fx가 플러스 x 플러스 1이래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뭐고 하라 했죠? 1 플러스 2h 마이너스 f1을 구해보랍니다.
나중에 지금 미분 계수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분법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미분법. 이거 하기 귀찮아가지고 공식을 만들어요. 미분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를 싹 까먹습니다. 요거로 완전히 머릿속에 지워버려요. 미분법이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이 문제도 나와요. 미분 계수 요거 다 극한이라고 했잖아요. 극한 계산 이전 시간에 다 했잖아요. 귀찮아요. 귀찮긴 한데 계산도 좀 복잡하고 쉽게 가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나온다니까요. 미분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도 나와요. 근데 너희들이 그거를 그럼 아예 손도 못 대요. 연습을 안 했거든요. 너무 쉬운 게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게 있으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거든요. 근데 실제 어려운 문제는 이런 데서 나와요. 잘 해놔야 돼요. 알겠죠? 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극한 계산하는 거. 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가요. h분의 f1 플러스 2h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해되죠? 계산이 길겠죠? 1 플러스 2h의 제곱 1 플러스 2h 플러스 1이겠죠? f1은 얼마죠? 3이죠? 빼기 3 이렇게 돼요. 요거 전개정리 하셔야 됩니다. 전개정리 해볼게요. 1 플러스 4h 4h 제곱 1 플러스 2h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죠. 1, 1, 1, 3 없어지나요? 그죠? 그럼 뭐 남죠? 4h 제곱 플러스 6h 남죠. 그냥 계산이에요.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4h 더하기 6h가 남아요. 0분의 0 꼴이죠. 원래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되죠? 약분이 되죠. 왜 약분이 되더라? h는 0이 아니거든요. 그죠? 0으로 가까워지는 거지 0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다고요. 됐죠? 그러면 4h 플러스 6이 남는데 여기서의 h는 0으로 보내도 되죠. 0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얼마가 나와요?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 답은 6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만한가요? 유제 3번에 2번. 3번에 2번. 유제 3번에 2번. 지금 한번 해봐요. 유제 3번에 2번. 해봅니다. 연습.
같이 해볼까요? 해봐야 돼요? 안 해봐도 돼요? 해볼까요? 이건 똑같으니까 F'2를 합시다. F'2.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되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 플러스 h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1 하면 되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인가요? 플러스 3 됐죠? 그 다음에 요 계산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h제곱 마이너스 4h 마이너스 4인가요? 1, 3, 4 없어지네요. 그리고 h로 약분되면 마이너스 h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얘가 0으로 가니까 얼마? 마이너스 4. 답은 얼마? 마이너스 F'2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2번은 집어넣고 계산 또 하면 되고. 이해돼요? 그래서 F'2를 이런 과정으로 구하는 건데 나중에 이게 미분법 공식을 만들면 암산도 돼요. 뭐 이렇게 쓸 필요도 없고 암산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제발 나중에 너무 쉬운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알겠죠? 쉬운 거에 현혹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알겠죠? 그 미분법으로 푸는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2점짜리 문제예요. 2점짜리 문제. 너희들 2점짜리 문제 풀라고 이 시간에 나와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5개 외우셔야 돼요. 짜증나도. 알겠죠? 뒤에 설명은 좀 걸리니까 오늘 되게 많이 했어요. 우선 지난 시간부터 하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한 요 정도까지 쓰였나? 한 반 정도 썼잖아요. 그죠? 오늘 내용 쓰면 한 이 정도는 갈 것 같아요. 벌써. 그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문제 잘 풀어 오시고요. 오늘 몇 페이지냐? 21페이지까지 그 앞에 문제 싹 다 잘 풀어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누적해서 복습하면서 암기하면서 갈 거니까 집에서 한 번씩 들춰보고. 근데 뭐 달달달 외워라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번씩 열어보면 돼요. 기억 안 날 때 찾아보면 돼요. 기억 안 났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기억 안 나면 뭐였지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이 써준 조건 해가지고 그때 뭐 한 1, 2분 잠깐 다시 한번 외우고. 알겠죠? 하루 만에 완벽하게 외운다 이게 아니고 오늘 외우고 내일 외우고 뭐 일주일 뒤에 외우고 한 달 뒤에 외우고 하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외워져 있어요. 최종적으로 수능 때 외워져 있으면 되니까. 알겠죠? 오늘 조금 많이 해서 오늘 일찍 끝날 테니까 계속 소방 뿅뿅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고생했어요. 주말 쉬고 다음 주에 보자.